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토요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환 장한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잠시 뒤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요, 우리 송 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하기 쉽지 않죠. 이제 예. 3시 한 46분쯤이면 발표가 되니까 20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근소한 격차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지금 결선 투표의 당원 투표율이 사자 경선을 할 때의 그 2차 투표 때보다 투표율이 더 높습니다. 예. 올라가서 그 늘어난 표수가 한 12,900표 정도 되거든요. 예. 어제까지 투표한 전체 당원 투표수의 3.1% 정도 됩니다. 3%면은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은 2차 경선에서 4명이 겨루다가 결선이 되면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는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선택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이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투표율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2차 경선까지는 참여하지 않던 분들이 결선에 들어올 만한 어떤 유인이나 계기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애초부터 앞서 있던 후보보다는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상승세가 있는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당원 투표율이 상승한 부분은 아무래도 뒤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 쪽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차 경선에 올라왔다가 최종에서 탈락을 한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표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더 많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인가요? 그건 정확하게 추론하기 어렵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그 지지표가 현실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상당 부분 한동훈 후보에게 흡수됐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놓고 각자 본인들의 주체적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다면 그 선택이 어떻게 됐을지는 사실 최종 결과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좀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은 2차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들이 새로 이번 투표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12,900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52.62%니까 굉장히 높다. 이게 좀 한동훈 후보 쪽에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우리 박 교수님은? 저도 당원 투표율이 올라간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요. 예. 근데 그것이 왜 올랐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위, 그러니까 4위와 3위, 아무래도 이제 3위가 홍준표 후보로 예상이 되고 4위가 안철수 후보로 예상이 되는데,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측의 표는 한동훈 후보 측에 흡수가 됐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고요. 홍준표 후보 측이 그 지지표가 어디로 갔겠느냐. 뭐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와는 굉장히 척을 많이 저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럼 왜 당원 투표율이 올랐냐? 저는 이거는 한덕수와의 단일화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즉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뒤로 밀어놓은 듯한, 그리고 좀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지난 2차 경선에서 발표를 했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 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강성 당원들의 결집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전략적 당원들의 선택,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시각이 조금 멀리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3시 46분이요. 예, 그때쯤에 아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두 분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정에는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사퇴했던 모습까지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좀 짚어볼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김문수라든지 한동훈보다도 한덕수 이 전 권한대행이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가장 좁혀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 대선 후보가 선정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한덕수로 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설들이? 저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특히 예. 야당 민주당 입장 쪽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야당 측에서 보면은 지금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소위 말해서 한덕수 꽃가마 태워주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원래서 코리안 시리즈인 줄 알았더니 준준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이렇게 거쳐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누가 당의 후보로 결정된 간에 뭐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분위기고요.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분위기도 한덕수 소위 후보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란 말이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오늘 결정되는 후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굉장히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이게 공당 소위 말해서 국정을 책임졌던 공당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굉장히 황당한 정당 역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반응이다. 과거에 민주당에 노무현 후보를 해놓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를 했지만 그거 단일화 시도하시던 분들 후단협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다 탈당해가지고 후단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과연 이것이 정말 정당이 맞냐.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괴기하고 괴기스럽고 희한한 모습을 참 보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은 한덕수로 기결될 것인데 그 부분 하나 좀 짚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이 단일화라는 것이 명분이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좀 답변을 듣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저는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보수의 중심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수의 종갓집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론조사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혼조세가 있는 조사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잠시 후에 한 명으로 정해지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집을 할 것이고 반면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자금, 조직의 열세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방향성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으로 드러날 겁니다. 어제 광주를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뚜렷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대선 주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 과거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방식이 또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기괴한 방식으로 지금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사례처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승적으로 그 대의에 따르는 방향의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예. 양대 정당 소속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후보는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중간에 한때는 갤럽 기준으로 17%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마지막에 점점 하향세를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일화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현실과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후보가 압도적으로 결국은 최종 대선 선거 운동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대선이 시작되고 후보 등록을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고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조금도 기대할 수가 없고 예. 당장 공보물은 발주해야 되고 유세 차량도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죠. 예. 지금 송 대변인은 그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조직과 돈이 결국은 국민의힘 오늘 선출되는 후보에게 쏠림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미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또 본인이 주도해서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 즉 국민의힘의 주류는 지금 명확하게 한동훈 후보하고는 같이 못하겠다는 뜻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춰왔잖아요. 지난 예. 전당대회 때도 배신자론이었고 이번에도 후보가 되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었고 또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한독수까지 꺼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보면 과연 지금 뭐 공보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소속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독수가 무소속입니까? 전 무소속이 아니라고 봐요. 여당 옷을 잠시 무소속을 입혔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듣겠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고 5월 2일 금요일에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인단을 상대로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5월 1일 목요일, 5월 2일 금요일 양일간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각 1,500명씩 총 6,000명을 표본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76만 4,853명, 그중에 총 투표수는 40만 2,481표로 최종 투표율은 52.6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 득표수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그리고 이를 환산한 득표수, 이들을 종합 총합산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후보자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선거인단 결과 24만 6,519표, 여론조사 결과 51.81%, 환산 득표수 20만 8,525표, 최종 합산 45만 5,044표, 득표율 56.53%입니다. 다음으로 한동훈 후보 선거인단 결과 15만 5,961, 여론조사 결과 48.19%, 환산 득표수 19만 3,955, 최종 합산 결과 34만 9,916표, 득표율 43.47%입니다. 그러면은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12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선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함께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공정과 법치, 자율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많은 주요 당직자들께서 지금 무대로 올라와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뜨거운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자, 우리- 후보자들은 네. 앞에 그대로 계시고요. 주요 당직자들께서는 일단 단하로 내려가시고, 김문수 후보님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네, 사진 네, 한번 여러분 찍으시고요.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와 함께 우리의 대통령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선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신 김문수 대통령 후보장님의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수락 연설을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수락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락 연설이 있고요. 이어서 승복 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두 후보자들의 연설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에게 큰 박수로 수락 연설을 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우리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 승리,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후보님 계시면 좀 올라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한동훈 후보님 좀 올라오세요.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도 좀 올라오시죠. 홍준표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후보님도 좀 올라오시죠.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호 후보님 감사합니다. 다 좀 올라오시죠. 예, 아이고. 또 우리 후보님들 좀 오시죠. 같이. 우리 나경원 후보님 올라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저희들은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손잡고 우리 유정복 후보님 가셨습니까? 우리 후보님들과 함께 이리 올라오시죠. 이쪽에 같이 가면 이리.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이리 한동훈 후보님 오시죠. 한동훈 후보님 이리 오시죠. 옆에 한동훈 후보님. 자, 같이 이리 오시죠. 저희들이 같이 손잡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뭉쳐서 헌신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단결해서 승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 참여해 주셨던 후보자님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연설이 안 끝났어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깁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쇠로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소원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서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밑에 있을 건데 좀 올라와 보세요. 제 아내 설란영 씨 한번 올라와 보세요. 봉천동 단칸방에서 딸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제 딸하고 사위나 또 우리 손자들 왔으면 이제 올라오시죠. 제 딸 우리 동주 또 우리 사위 손자 손녀 있으면 올라오세요. 이리 오시오. 세 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의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황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나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이 됐습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전체 득표율이 56.53%,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43.47%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을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반 당원 말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앞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그 부분은 거의 근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당원에서는 20% 이상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여전히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원들 보여지고.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 결과는 예.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의 의지의 총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고 그런 점은 앞으로 오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한 그런 항해를 선출된 대선 후보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김문수 이제 후보님께 축하드립니다. 예, 한동훈 후보 쪽에서 좀 승복 연설하니까 잠깐 들어볼까요? 네, 한동훈 경선 후보자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주요 당직자 여러분. 당원 여론조사, 당원 조사에서는 당연히 조금 뒤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뒤처진 것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앞서 얘기를 했듯이 한독수와의 단일화에 대한 저는 평가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즉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김문수 후보의 표쏠림이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졌다. 예.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살짝 위에 있었는데 이것마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며칠 사이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깨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우리 대선 지는 거 아니야? 예. 단일화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로 나타났고 그것이 여론조사에서도 소위 보수층의 결집, 예.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당원들의 결집도도 그래서 높아진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진 것은, 패배한 것은 결국은 한독수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전략적 실패다, 전술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른바 계엄의 바다,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저도 있고. 그건 그 계엄의 바다, 기본적으로?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건 기본으로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특히 대통령 선거는 예. 중도 확장성 싸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자기네 사람이었던
윤석열 정부 총리였던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 그게 한덕수기 때문에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데 예.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니까 그것에 대한 전략적인 반발이 김문수 후보로 쏠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각에 총리로 참여했던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단일화에 반대한 적이 없죠. 그런데 예. 한동훈 전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은 당원을 존중해서 경선에서 통과해서 당의 후보가 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당원과 국민이 보기에 단일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보여졌다면 예. 그 부분은 이제 한동훈 전 후보가 한번 좀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미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싸울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정해진 것이죠. 예. 자, 구로공단의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도 했고요, 삼선 국회의원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계엄 전국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가져갔던,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저분이. 이런 생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모든 후보들을 제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나설 것이냐, 뭐 단일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강조하셨던 만큼 아마 단일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 측과 단일화에 나서게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요, 마지막 경선 토론에서 쓴 워딩 중에 굉장히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늦지 않게라는 표현입니다. 늦지 않게.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늦지 않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바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1996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정치 경력 30년 차입니다. 그런데 늦지 않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에 선출되면 5월 4일부터 바로 단일화 절차에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거로 평가돼요. 예. 그리고 오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는 앞으로 컨벤션 효과를 좀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5월 4일, 5월 6일 지금 연휴 아닙니까? 그 연휴 동안에는 충분히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예. 본인의 어떤 비전과 추구하는 바를 밝힌 다음에 천천히 대화에 임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까? 다 여론조사로, 국민 여론조사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원 반 또는 국민 여론조사 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입당하는 방식은 단일화 효과가 감쇄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당 조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그걸 국민 후보로 단일화하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인데 100% 여론조사 방식이 그럴 가능성이 좀 될 것이다.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단일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가 뭐 아직 예비 후보 아니지만 한덕수 씨가 광주에 갔잖아요. 근데 저는 광주에 가서 일종의 자살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 없이 광주를 갔어요. 좀 그런 점이 과거 반기문 사무총장이 소위 그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2, 3일 사이에 굉장한 지지율이 하락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벤션 효과도 누리면서 소위 한덕수 후보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약점 예. 또는 지지율 하락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의 어떤 그 적극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일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단 25일 소위 투표용지 인쇄 예. 그 전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오늘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결국은 이재명을 막자 이 기치 아래 단일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비전이라든지 공약을 놓고서 두 분이 단일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만큼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만큼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단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나서게 될 텐데 그것을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든지 보수 성향이 있는 우리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런데요, 상대 선수가 지금 부정 선수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에서 엄연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예. 10대 2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 0 대통령 파면 결정은 승복의 대상이고 대법원의 10대 2 전원합의체 결정은 불복해도 된다라는 것이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예. 즉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부정 선수나 다름이 없고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이 검출됐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공문이 아직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착하지 않아서 선수가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선수를 완주해서 금메달 따게 해주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대선 선거일 전에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선거로 심판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정치인들 간의 구도가 분산이 돼서 국민적인 그런 여망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다. 예.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든 보수 진영에 있는 모든 후보는 결국에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겠죠. 다만 그 절차와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이제 뽑혔기 때문에 예.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준석 후보까지 김문수, 한덕수,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까지 결국은 빅텐트 아래 반 이재명 기치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뜻인가요? 저는 뭐 빅텐트라기보다는 대연합이라고 하는 대연합? 단어를 쓰고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라고 하는 것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부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스포츠 정신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오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되는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쉬워졌다. 즉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끼리의 단일화. 예. 소위 윤석열 독재에 부역했던 국무총리와 장관 출신입니다. 그 두 분의 단일화가 무슨 중도 확장성을 갖고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 결국 오늘 김문수 후보의 아까 당선 소감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듯한 저는 워딩과 내용들이었거든요. 결국 윤석열 정부 시즌2냐 아니면 이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냐 이런 대결 구도로 저는 펼쳐질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빅텐트의 확장성은 이미 끝났다. 만약에 오늘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됐다면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판단이 너무 쉬워졌어요. 계엄과 내란의 옹호 또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 당선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총리였던 그리고 대행으로서도 부적절한 역할을 했던 소위 파면당한 대통령의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국무총리의 단일화에 과연 누가 소위 말해서 과거에 민주당으로부터 있던 사람 또는 개혁적 보수로 있는 그분들이 과연 빅텐트에 들어올 명분이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소위 빅텐트의 확장성은 오늘로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밝혔던 이른바 3년 내 개헌하겠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다시 뽑겠다. 자신은 임기 3년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약이라고 해야겠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후보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까요? 유권자들에게? 그런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에는 부정 선수를 막자고 하는 그런 선거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 선수를 막는 데만 넘어서서 예. 5년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연합의 광범위성, 어떤 설득력 이런 부분이 좀 약화될 수 있을 건데 예. 지금 개헌을 해서 이제 시대의 소명을 다한 87 체제를 끝내야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가 그런 부분을 약속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가 한덕수 후보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런데 어제 광주에서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인상이 들고 예.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면은 과연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보수의 중심이 되는 큰 예.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를 압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듭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승복 연설을 했던 한동훈 후보 쪽 지지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공당의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니까 당연히 당원들이라든지 또 우리 한덕수 후보 지지층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꼭 그렇게만은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정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43.5% 정도 되는 그 지지층도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늘 당장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예.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 국민을 포용하느냐. 예.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만한 명분과 이유를 본인이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여드리느냐. 예. 저는 그 부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개인은 앞으로 어떤 정치의 길을 가게 됩니까? 지금 43.5%를 받아서 47%, 예, 43.47% 반올림에서 예. 43.5%를 받아서 당의 후보가 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올해가 정치 30년 차고 한동훈 후보는 2023년 12월에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돼서 이제 정치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에 왜 대선 후보로 최종 선택받지 못했는지에 예. 대해서 조금 돌아보면서 추스르고 그다음에 더 좋은 정치에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진다면 지금 나이도 젊지 않습니까? 197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만 52세에 불과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은 6공화국 최연소 대통령이었어요. 그 정도로 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전망? 일단은 저는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과연 응집력 있게 대선까지 가겠느냐, 저는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집도 물론 막 그 수의 상당수는 김문수 후보나 또는 후보 단일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지만 그렇더라도 소위 말해서 충성도, 결집도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후보가 됐어도 소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결집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좀 그런 점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측면이에요. 이번 경선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눠질 때부터 그 부분은 잉태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는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강력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 이긴다면 대신 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겠지만 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또는 단일화가 패배한다면 저는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탄핵과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이 후폭풍에서 대선 패배까지 이어진다면 과연 지금의 소위 주류가 계속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책임 소재 네 분을 둘러싸고 보수 정당의 분화까지 이어질 거고 그 한 축에 한동훈 후보가 있을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이번 대선에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을 했습니다.